삼총사-4 루이 13세 치세 말기와 루이 14세 치세 초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들에 대한 라페르 백작의 회고록, 알렉산드르 뒤마 지음, 김석희 옮김. 제9장 다르타냥이 두각을 나타내다. 아토스와 포르토스가 예상했던 대로 다르타냥은 30분쯤 뒤에 돌아왔다. 이번에도 그 미지의 사내를 놓친 것이다. 사내는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다르타냥은 칼을 손에 쥔 채 근처 거리를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그가 찾고 있는 사내와 비슷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마침내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을 테지만 다르타냥은 사내가 기대고 섰던 문으로 가서 10번쯤 두드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웃집 사람들이 자기네 현관으로 달려오거나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는데 그 집은 문과 창문이 모두 닫혀 있으며 반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르타냥이 길거리를 뛰어다니고 문을 두드리는 사이에 아라미스도 다르타냥의 집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다르타냥이 집에 돌아오자 내 친구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어떻게 됐나? 다르타냥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삼총사가 물었다. 다르타냥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놓쳤어요. 다르타냥이 칼을 침대에 내 던지면서 외쳤다. 그놈은 악마가 분명해요. 귀신처럼,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자네는 유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아토스가 포르토스에게 물었다.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어. 그런데 유령은 본 적이 없으니까 믿지 않지? 그러자 아라미스가 말했다. 성서에서는 유령의 존재를 믿으라고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사무엘의 유령이 사울 앞에 나타났었지. 유령도 신앙의 한 가지야. 그런데 그걸 의심하다니 유감스럽군. 포르토스. 사람이면 악마든 육신이든 망령이든 환상이든 실체든 어쨌든 그자는 나를 저주하기 위해 태어난 놈이에요. 그놈이 달아난 덕분에 모처럼 좋은 돈벌이 기회를 놓쳐버렸으니까요. 최소한 100피스톨은 벌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게 무슨 일인데?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동시에 물었다. 아토스는 여느 때처럼 침묵을 지키면서 궁금한 눈빛으로 다르타냥을 바라볼 뿐이었다. 플랑시에, 다르타냥이 대화를 조금이라도 엿들으려고 반쯤 열린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하인에게 말했다. 아래층에 내려가서 집주인 보나시웨 씨에게 보장시 6병만 올려 보내라고 해.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도주니까. 그럼 자네는 집주인과 외상을 텄군? 포르토스가 물었다. 예, 오늘부터 텄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술이 안 좋으면 다른 걸 가져오게 할 테니까. 이용은 하되 남용은 하지 마라. 아라미스가 설교조로 말했다. 내가 늘 말했지. 다르타냥이 우리 넷 중에 제일 머리가 좋다고. 아토스가 말했다. 다르타냥이 고개를 숙여 답례하자 아토스는 다시금 여느 때의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포르토스가 물었다. 그래, 무슨 일인지 털어놔봐. 아라미스가 말했다. 여자의 명예가 관련되어 있다면 비밀을 지키는 게 좋겠지만 걱정 마세요. 다르타냥이 대답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명예도 손상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고는 집주인과 대화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집주인의 아내를 납치한 자가 프랑 매니에 여관에서 싸운 사내와 동일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거 나쁘지 않은 거래로군. 아토스가 미식가답게 포도주를 한 모금 맛보고는 괜찮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집주인에게 적어도 5, 60 피스톨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돈에 우리 네 사람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점이야. 하지만 명심하세요. 다르타냥이 외쳤다. 이 일에는 한 여자가 관련되어 있다고요. 납치당한 여자 말입니다. 그 여자는 위협을 받고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고문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주인을 성심껏 모신다는 이유만으로. 조심하게 다르타냥, 조심해. 아라미스가 말했다.
내가 보기에 자네는 보나시웨 부인의 운명에 대해 좀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어. 여자란 우리 남자를 파멸시키기 위해 창조된 존재야. 우리 남자들의 불행은 모두 여자들 때문이지. 아라미스의 이 말에 아토스는 얼굴을 찌푸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걱정하는 건 보나시웨 부인이 아니에요. 다르타냥이 외쳤다. 폐하께 버림받고 추기경에게 박해당하고 친구들 목이 차례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 왕비님이 걱정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왕비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스페인 사람과 영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스페인은 왕비님의 고국이잖아요. 다르타냥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왕비님이 동포인 스페인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 당연하죠. 왕비님이 영국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비난하지만 내가 듣기로는 영국 사람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남자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 영국 남자는 왕비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 그 점은 인정해야 돼. 나는 그렇게 풍채가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아토스가 말했다. 옷차림이 남다른 건 말할 나위도 없지. 포르토스가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이 루브르궁에서 진주를 뿌리던 날 마침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주운 진주 두 알을 하나에 10피스톨씩 받고 팔았다니까. 아라미스, 자네는 그 사람을 아나? 알고 말고 나는 아비eng의 정원에서 그를 체포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 왕비님의 시종인 휘탕주 씨가 나를 거기에 데려갔지. 그 무렵 나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도 폐하께는 정말 잔인한 사건이었어. 그래도 나는 버킹엄 공작이 있는 곳을 알기만 한다면 공작의 손을 잡고 왕비님께 데려갈 거예요. 추기경이 격분해도 상관없어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우리의 진정한 적, 유일하고 영원한 적은 바로 추기경이니까요. 추기경을 혼내줄 수만 있다면 목이라도 걸겠어요. 그런데 다르타냥, 아토스가 말했다. 이 집 주인이 자네한테 말했다고 했지? 왕비님은 누군가가 가짜 편지로 버킹엄을 오게 했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 아라미스가 말했다. 뭔데? 포르토스가 물었다. 잠깐만 짐작가는 데가 있어서 자세한 사정을 생각해 내려고 애쓰는 중이야. 이젠 나도 확신해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왕비님의 시녀가 납치된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고 아마 버킹엄 공작이 파리에 온 일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가스코뉴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다니까. 포르토스가 감탄했다. 나는 다르타냥이 말하는 걸 듣는 게 좋아. 말투가 재미있거든. 아토스가 말했다. 모두 내 얘기를 들어봐. 아라미스가 말했다. 그래 말해. 새 친구가 말했다. 어제 신학 박사 한 분을 만났는데 공부 문제로 이따금 만나 뵙고 상담하는 분이야. 아토스가 빙긋 웃었다. 그분은 외딴 곳에 살고 있지. 취향 때문이기도 하고 직업상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해. 그런데 내가 그 집에서 나오려고 할 때 여기서 아라미스가 말을 끊었다. 그런데 새 친구가 물었다. 그 집에서 막 나오려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지? 아라미스는 한창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장애로 말문이 막혀버린 사람처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새 친구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고 귀를 활짝 열고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었다. 박사에게는 조카딸이 하나 있는데 아라미스가 말을 계속했다. 아, 조카딸이 있구나. 포르토스가 끼어들었다. 아주 훌륭한 아가씨야. 아라미스가 말했다. 새 친구가 깔깔 웃기 시작했다. 웃거나 내 말을 의심하면 이야기를 그만두겠어? 아라미스가 말했다. 무슬림처럼 무조건 믿고 관처럼 입을 다물고 있을게. 아토스가 말했다. 그럼 계속할게. 아라미스가 말을 이었다. 그 조카딸이 종종 삼촌을 만나러 오는데 어제 내가 갔을 때 마침 그 여자도 와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마차까지 바래다 주어야 했지. 아하, 박사의 조카딸은 마차를 가지고 있군 그래? 포르토스가 또 끼어들었다. 하고 싶은 말은 참지 못하는 게 그의 결점 중 하나였다. 좋은 여자를 알고 있네. 포르토스, 아라미스가 말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자네는 입이 너무 가벼워. 그래서 여자 관계가 순조롭지 못한 거야. 자, 여러분.
사건의 진상을 알 것 같은 다르타냥이 외쳤다.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가능하면 농담은 그만둡시다. 아라미스, 어서 계속하세요. 그때 갑자기 키가 훤칠하고 검은 머리에 귀족 같은 태도를 가진 남자가, 그러니까 다르타냥, 자네가 찾고 있는 사내와 아주 비슷한 남자가 아마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아라미스가 말을 이었다. 그가 나한테 다가왔어. 대여섯 명이 10걸음쯤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지. 그 사람은 아주 정중한 말투로 내게 공장님 하더니 내 팔을 잡고 있는 여자를 돌아보며 그리고 부인께서도 박사의 조카딸에게 좀 잠자코 있게 포르토스. 왜 자꾸 그러나? 아토스가 말했다. 이 마차에 오르시지요? 저항하거나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고 말하더라고. 아라미스를 버킹엄 공작으로 착각한 거군요. 다르타냥이 외쳤다. 그런 것 같아. 아라미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여자는 포르토스가 물었다. 왕비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맞았어. 아라미스가 말했다. 이 가스코니 녀석은 정말 대단해. 아토스가 외쳤다. 아무것도 놓치는 게 없어. 사실 아라미스는 그 잘생긴 공작과 몸집도 같고 풍채도 비슷해. 포르토스가 말했다. 하지만 총사제복을 입고 있었을 텐데 커다란 망토를 걸치고 있었어. 아라미스가 말했다. 7월의 망토라니? 포르토스가 말했다. 박사는 자네가 오는 게 남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모양이지? 그 밀정이 체격을 보고 착각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얼굴은 아토스가 말했다. 커다란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 아라미스가 말했다. 맙소사. 포르토스가 외쳤다. 신학을 연구하려면 그런 조심성이 필요한 모양이지. 자, 여러분. 다르타냥이 말했다. 쓸데없는 농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모두 흩어져서 상인의 아내를 찾도록 합시다. 그게 이 사건의 열쇠예요. 그렇게 신분이 낮은 여자가 다르타냥, 자네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 포르투스가 경멸하듯 입술을 내밀면서 말했다. 왕비님의 신임을 받은 라 포르투시가 그 여자의 대부라니까요. 아까 내가 말하지 않았나요? 게다가 왕비님이 이번에 그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신 건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일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은 멀리서도 금방 눈에 띄고 추기경은 워낙 눈이 밝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자파점 주인과 흥정을 해봐. 포르토스가 말했다. 대가를 충분히 받아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설령 그 사람이 보수를 주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 계단을 서둘러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쾅 소리를 내고 열리며 상인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아이고 나리들, 그가 외쳤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제발 구해주세요. 네 사람이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일어섰다. 잠깐만요. 그들이 반쯤 뺀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는 몸짓을 하면서 다르타냥이 외쳤다. 잠깐만요. 지금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신중함이에요. 그래도 그냥 내버려둘 수는 포르토스가 외쳤다. 다르타냥이 하자는 대로 해. 아토스가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다르타냥이 우리 네 사람 중에 제일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나는 다르타냥의 말에 따르겠어. 다르타냥, 너 좋을 대로 해. 그 순간 경찰 4명이 곁방 문간에 나타났다. 그들은 내 총사가 칼을 차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방으로 들어오기를 망설였다. 들어오세요. 자, 모두 들어오세요. 다르타냥이 외쳤다. 여러분은 내 집에 오신 손님이고 우리는 모두 구강폐하와 추기경님의 충실한 부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령을 집행해도 반대하지 않겠지요? 분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물었다. 물론이지요. 필요하다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포르토스가 중얼거렸다. 멍청하게 굴지 말고 잠자코 있어. 아토스가 말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가엾은 상인이 속삭였다. 우리가 자유로워야만 당신을 구해줄 수 있어요. 다르타냥이 속삭이는 소리로 얼른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우리도 체포될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모두 들어오세요. 다르타냥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을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만난 이유는 이 사람이 직접 말해 주겠지만
요컨대 나한테 방세를 받으러 온 거예요. 안 그래요, 보나시웨 씨? 대답하세요. 그건 사실입니다. 상인이 외쳤다. 이 사람이 말하지 않은 나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내 친구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고 특히 왕비님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살아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잃게 될 거예요. 다르타냥이 상인에게 속삭이듯 말하고 나서 밖을 향해 외쳤다. 자, 여러분, 모두 들어와서 이 사람을 데려가세요. 다르타냥은 너무 놀라서 멍해진 상인을 경찰 쪽으로 밀어내면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악당이야. 나한테 돈을 요구하다니. 총사인 나한테 말이야. 여러분, 이자를 감옥에 쳐 넣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최대한 오랫동안 가두어 놓으세요. 그러면 나도 방세를 마련할 시간, 여유를 얻게 될 테니까. 경찰들은 고마워하면서 사냥개처럼 우르르 몰려와 사냥감을 데리고 나갔다. 그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다르타냥이 분대장의 어깨를 탁 치면서 말했다. 어때요? 우리 서로 건배나 한잔하지 않겠소? 그러고는 보나시회 선물인 보장시 포도주를 2잔 가득 따랐다. 나야 영광이죠. 분대장이 말했다.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럼 건배를. 그런데 성함이 부아르나르라고 합니다. 부아르나르 씨를 위하여 나도 당신을 위해 건배하고 싶은데 성함이 다르타냥입니다. 다르타냥 씨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왕폐하와 추기경 예하를 위하여 다르타냥이 열정에 사로잡힌 것처럼 외쳤다. 싸구려 포도주였다면 분대장은 아마 다르타냥의 성의를 의심했을 테지만 고급 포도주였기 때문에 만족했다. 분대장이 부하들에게 가고 다시 내 친구만 남게 되자 포르토스가 말했다. 그런데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총사가 넷이나 있으면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잡혀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니? 명색이 귀족이라는 자가 체포영장이나 집행하는 경찰 나부랭이와 술잔을 부딪히다니? 포르토스, 아라미스가 말했다. 자네가 멍청이라는 건 아토스가 이미 알려주었지만 나도 같은 생각이야. 다르타냥, 자네는 정말 대단해. 자네가 트레빌 씨의 후계자가 된다면 내가 수도원장이 되는 것을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겠어. 난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어. 포르토스가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들은 다르타냥이 잘했다는 거야? 그럼 잘했지. 아토스가 말했다. 나는 다르타냥이 잘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일이 다르타냥의 뜻대로 된 것을 축하하네. 자, 여러분, 다르타냥은 자신의 행동을 포르토스에게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좌우명이죠. 하지만 포르토스가 말했다. 손을 잡고 맹세해. 아토스와 아라미스가 동시에 외쳤다. 친구들이 본보기를 보이자 포르토스도 조용히 투덜거리면서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다. 내 친구는 다르타냥이 선창한 구호를 한 목소리로 복창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좋아,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세요. 다르타냥이 지금까지 줄곧 명령만 내린 사람처럼 말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이제부터는 추기경과 직접 맞붙게 됐으니까. 제10장 17세기의 쥐덫. 쥐덫은 우리 시대의 발명품이 아니다. 사회가 형성되고 경찰 제도가 만들어지자 경찰은 쥐덫을 발명했다. 독자들은 예루살렘가의 은어에 익숙지 않을 것이고 나도 글을 쓰기 시작한 지 15년 동안 이 단어를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쥐덫이 무엇인지 여기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다. 어느 집에서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면 경찰은 체포 사실을 비밀에 붙인다. 그리고 4~5명이 문간방에 잠복해 있다가 누군가가 찾아오면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문을 닫고 체포해 버린다. 이런 식으로 사나흘 지나면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거의 다 체포된다. 이것이 쥐덫이다. 보나시 외의 집은 쥐덫이 되었고 그 집을 찾아온 사람은 모두 추기경의 부하들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다. 다르타냥이 살고 있는 방은 2층이었고 뒷골목에서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조사를 받지 않았다.
다르타냥의 방에 드나든 사람은 삼총사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따로따로 왔다. 그들은 각자 자기 구역에서 수색을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토스는 트레빌에게 물어보기까지 했다. 평소 과묵한 아토스의 이런 행동에 총사 대장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트레빌은 추기경과 왕과 왕비를 최근에 만났을 때 추기경은 몹시 걱정스러워 보였고 왕은 심란해 보였고 왕비는 밤잠을 설쳤거나 울었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왕비는 결혼한 이래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울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트레빌은 어떤 경우에도 국왕 내외, 특히 왕비를 잘 섬기라고 아토스에게 일렀고 동료들에게도 그 뜻을 전하고 당부했다. 다르타냥은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을 관측소로 바꾸었다. 그의 방 창문에서는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체포되는 것이 보였다. 바닥에서 타일을 몇 장 떼어내고 그 밑에 있는 마룻바닥에 구멍을 뚫자 그의 방과 신문이 벌어지고 있는 아래층 사이에는 얇은 천장 널만 남게 되었고 그래서 다르타냥은 조사관과 체포된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체포된 사람은 우선 몸을 철저히 수색당했다. 그러고 나서 신문이 시작되었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보나시의 부인이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당신에게 무언가를 맡기지 않았나? 보나시회 씨가 아내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당신에게 무언가를 맡기지 않았나? 보나시회 부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털어놓지 않았나? 저놈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하진 않을 거야. 다르타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도대체 뭘 알아내려는 것일까? 버킹엄 공작이 파리에 와 있는지 그리고 왕비를 만났거나 아니면 만나려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는 것일까? 다르타냥은 지금까지 엿들은 내용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쥐덫이 자리를 잡았고 다르타냥의 감시도 계속되었다. 가엾은 보나시웨가 체포된 이튿날 저녁 아토스가 트레빌에게 보고하기 위해 다르타냥의 방에서 나간 뒤 시계가 마침 9시를 알리고 플랑쉐가 잠자리 준비를 막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거리 쪽으로 면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당장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누군가가 쥐덫에 걸려든 것이다. 다르타냥은 타일을 벗겨둔 곳으로 달려가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귀를 기울였다. 곧이어 외침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어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그 신음소리를 억누르려고 했다. 이것은 신문이 아니었다. 저런 여자인 것 같아. 다르타냥이 중얼거렸다. 놈들은 여자의 몸을 수색하려 하고 여자는 저항하는 게 분명해. 나쁜 놈들 여자한테 완력을 쓰다니. 신중한 다르타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래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 뿐이었다. 난 이 집의 안주인이라니까요. 보나시오의 마누라란 말이에요. 왕비님을 모시고 있는 시녀라고요. 여자가 외쳐댔다. 보나시오의 부인이라고? 다르타냥이 중얼거렸다. 다들 찾고 있던 사람이 나타나다니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조사관들이 말했다. 입이 틀어막힌 것처럼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격렬한 움직임이 바닥을 울렸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내 남자에게 저항하고 있었다. 용서해주세요, 제발. 여자의 목소리가 중얼거리더니 그 후로는 잘 들리지 않았다. 놈들이 재갈을 물렸군. 부인을 끌고 가려는 거야. 다르타냥이 용수철이라도 달린 것처럼 벌떡 일어나면서 외쳤다. 내 칼, 좋아 여기 있군 플랑쉐. 예, 나리? 뛰어가서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를 모시고 와. 적어도 한 사람은 집에 있을 거야. 어쩌면 세 사람 다 집에 있을지도 몰라. 무기를 들고 빨리 오시라고 전해. 아참, 아토스는 트레빌 대장님께 가 있다. 그런데 나리는 어딜 가십니까? 어딜 가시려는 거예요? 난 창문으로 뛰어내릴 거야. 다르타냥이 외쳤다. 그게 더 빨라. 너는 타일을 원래대로 해놓고 바닥을 정리한 다음
문으로 나가서 아까 내가 일러준 곳으로 달려가. 아이고 나리, 그러다가 목숨을 잃을 거예요. 플랑제가 외쳤다. 바보같이 굴지 말고 조용히 해.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창턱에 매달린 뒤 2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렸다. 다행히 2층은 별로 높지 않아서 다르타냥의 몸에는 생채기 하나 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문을 두드리러 갔다. 이번에는 내가 쥐덫에 걸려들 차례야. 나 같은 쥐를 상대할 고양이들이 정말 안 됐군. 젊은이가 문을 두드리자마자 소란이 그치고 발소리가 다가왔다. 이윽고 문이 빠끔히 열렸다. 칼을 빼든 다르타냥은 보나시웨의 방으로 뛰어들었다. 문은 용수철 장치가 되어 있는 듯 뒤에서 저절로 닫혔다. 아직도 보나시웨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웃집 사람들은 요란한 고함 소리와 발을 구르는 소리,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이 소동에 놀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창가로 달려왔다. 창밖으로 얼굴을 내민 사람들은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네 남자가 겁먹은 까마귀처럼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 뒤에는 옷에서 잘려나간 자투리와 망토 조각이 날개에서 뽑힌 깃털처럼 바닥과 탁자 모퉁이에 떨어져 있었다. 다르타냥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다. 4명의 경찰 가운데 무기를 가진 사람은 1명뿐이었고 그도 형식적으로만 방어하는 신용을 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다른 3명이 의자와 걸상과 도기로 젊은이를 후려치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르타냥의 칼날에 상처를 입자 그만 겁을 먹고 움츠러들었다. 그들을 제압하는 데에는 10분이면 충분했다. 창문을 연 이웃 사람들은 폭동과 소동이 일상적이었던 당시의 파리 주민 특유의 냉정한 태도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검은 옷을 입은 네 사내가 달아나는 것을 보자 다시 창문을 닫았다. 지금 당장은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벌써 밤이 이슥해지고 있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릭상부르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보나시웨 부인과 단둘이 남게 된 다르타냥은 여자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가엾게도 안락 의자에 널브러져 반쯤 기절한 상태였다. 다르타냥은 재빠르게 여자를 살펴보았다. 26살쯤 된 매력적인 여자였다. 갈색 머리에 푸른 눈, 코끝이 약간 들창 코였고 희고 가지런한 이와 발그레한 볼과 유백색 피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귀부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특징은 그것뿐이었다. 손은 하얗지만 섬세하지 않았고 발도 귀부인의 발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행히 다르타냥은 아직 그렇게 세세한 구석에는 관심이 없었다. 보나시웨 부인을 살펴보다가 문득 그녀의 발치에 눈길을 던지니 고급 아마포 손수건 한 장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버릇처럼 손수건을 집어들고 가만히 살펴보았다. 손수건 한쪽 귀퉁이에 머리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일전에 하마터면 아라미스에게 목이 잘릴 뻔한 원인이었던 문제의 손수건에서 본 것과 같은 것이었다. 아라미스와 그런 일이 있은 뒤 다르타냥은 문장이 새겨진 손수건을 경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 말 않고 바닥에서 주운 손수건을 보나시웨 부인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그때 보나시웨 부인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눈을 뜨고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기를 구해준 남자와 단둘이 있다는 것을 알자 두 손을 내밀며 방긋 웃었다. 보나시웨 부인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이었다. 아, 저를 구해준 게 당신이군요. 뭐라고 감사드려야 좋을지. 귀족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했을 일을 한 것뿐입니다. 조금도 고마워하실 거 없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처음엔 그 사람들이 도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한테 원한 게 뭐였을까요? 그리고 남편은 왜 집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놈들은 도둑보다 훨씬 위험한 자들입니다. 추기경의 앞잡이니까요. 부인의 남편인 보나시웨 씨가 집에 없는 것은 어제 붙잡혀서 바스티유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바스티유에 있다고요? 보나시웨 부인이 외쳤다. 맙소사 도대체
그이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아, 가엾어라. 그이는 아무 죄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직 겁에 질려 있는 젊은 여자의 얼굴에 문득 미소 같은 것이 떠올랐다.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느냐고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부인 같은 분의 남편이 되는 행운과 불행을 동시에 가졌다는 것뿐입니다. 그럼 당신은 알고 있지요. 부인이 납치당했다는 것을. 저를 납치한 게 누구인지도 아시나요?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40 내지 45살, 검은 머리에 까무잡잡한 피부, 왼쪽 관자놀이에 흉터가 있는 남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은 뭐죠? 아, 이름요? 그건 나도 모릅니다. 남편은 제가 납치된 걸 알고 있었나요? 납치한 자가 보낸 편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이 사건의 원인도 짐작하고 있나요? 보나시웨 부인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지금은 남편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남편은 조금 더 저를 의심하진 않았겠군요. 의심하기는커녕 부인이 정숙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부인이 자기를 깊이 사랑한다는 걸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던 걸요. 그때 다시 희미한 미소가 그 아름다운 여인의 장밋빛 입술을 스쳤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도망쳐 나왔습니까? 놈들이 저를 혼자 남겨둔 틈을 이용했죠. 납치된 이유를 오늘 아침에야 알았어요. 그래서 침대 시트를 타고 창문으로 빠져나왔지요. 남편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남편의 보호를 받으려고요? 그건 아니에요. 가엾게도 남편은 저를 지켜줄 만한 힘이 없어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다른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까 그걸 부탁하려고 했지요. 그게 뭔데요? 그건 저의 비밀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실례지만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속내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절한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쫓겨난 자들이 곧 지연병을 데리고 돌아올 거예요. 여기서 붙잡히게 되면 끝장입니다. 친구들에게 사태를 알리려고 하인을 보냈지만 그 친구들이 과연 집에 있을지는 모르니까요. 맞아요. 보나시의 부인이 겁먹은 얼굴로 외쳤다. 도망쳐야 돼요. 빨리 달아나야 돼요. 하지만 어디로 도망치죠? 어디로 달아나죠? 우선 이 집에서 나가요. 어디로 갈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고요. 젊은 두 남녀는 문도 닫지 않은 채 포사웨르가를 빠른 걸음으로 내려간 다음 포세무시루 프랭스가로 구부러졌다. 그러고는 생슐피스 광장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자, 이젠 어떡하죠? 다르타냥이 물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보나시의 부인이 말했다. 원래는 남편을 통해서 라포르트 씨에게 알릴 작정이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지난 사흘 동안 루브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제가 궁궐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아닌지를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가서 라포르트 씨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야 그렇겠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남편은 루브르에서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들여보내주겠지만 당신이 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루브르의 수위들 가운데 당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 무언가 암호 같은 게 있으면. 보나시웨 부인이 젊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암호를 알려드리면 사용하신 뒤에 곧바로 잊어주실 수 있겠어요? 가문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다르타냥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좋아요, 믿을게요. 당신은 정직해 보이니까요. 충성을 다하면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폐하를 위하고 왕비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무슨 보상이 없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럼 나를 친구로 여기고 일을 맡겨주세요. 그런데 당신이 루브르에 갔다 올 동안 저는 어디에 있으면 되죠? 라포르트 씨가 부인을 데리러 갈 수 있는 집이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아요. 잠깐만요. 여기는 아토스의 집 근처잖아. 그래, 맞아. 아토스가 누구죠? 내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집에 있다가 저를 보시면 어떡해요? 지금 집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으로 들어간 뒤에는 열쇠를 내가 가져갈게요. 하지만 그분이 돌아오시면 어떡하죠?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자를 방에 데려다 놓았다고 일러두겠습니다.
그랬다가 저에 대해 고약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모르고 게다가 지금은 그런 예의를 차릴 때가 아닙니다. 그럼 친구분 댁으로 가죠. 어디죠? 페루가 이 근처예요. 그럼 어서 가요.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서둘렀다. 다르타냥이 예상했던 대로 아토스는 집에 없었다. 이 집에서는 다르타냥이 아토스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느 때처럼 열쇠를 건네받고 2층으로 올라가 보나시오의 부인을 방으로 안내했다. 자, 그럼 편히 계세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문을 안에서 잠그고 이렇게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그가 문을 3번 두드려 보았다. 처음 2번은 연속적으로 조금 강하게 두드리고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가볍게 1번 두드렸다. 알았어요. 보나시오의 부인이 대답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듣겠습니다. 루브르에서 레시엘가 쪽으로 나 있는 출입문으로 가서 제르맹이란 사람을 찾으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엔 제르맹이 무슨 일이냐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2마디로 대답하세요. 투르 브리셸이라고. 그러면 당신 말대로 따를 거예요. 그에게 무슨 지시를 내려야 하죠? 왕비님의 시종인 라포르트 씨를 불러달라고 하세요. 라포르트 씨가 오면 그분을 저한테 보내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를 다시 만나고 싶으세요?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저에게 맡겨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말을 믿겠습니다. 믿어도 돼요. 다르타냥은 보나시오의 부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 매력적인 모습에 연모의 눈길을 던졌다.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 등 뒤에서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2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껑충껑충 뛰어서 루브르에 도착했다. 레시엘가 쪽 출입문으로 들어갈 때 시계가 10시를 알렸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이 불과 3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모든 일이 보나시오의 부인이 말한 대로 진행되었다. 다르타냥이 정해진 암호를 말하자 제르맹은 고개를 끄덕였다. 10분 뒤에 라포르트 씨가 경비실로 들어왔다. 다르타냥은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보나시오의 부인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라포르트 씨는 주소를 2번 확인하고 나서 경비실에서 뛰쳐나갔다. 하지만 10걸음도 가기 전에 돌아왔다. 젊은이 충고 한마디만 하겠네? 뭔데요? 이번 일로 자네가 난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혹시 친구들 가운데 늦은 시계를 가진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요? 지금 당장 그 친구를 찾아가서 자네가 9시 반에 그 집에 있었다는 걸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게. 법정에서는 이것을 알리바이라고 하지. 다르타냥은 분별 있는 충고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급히 발길을 돌려 트레빌의 저택으로 갔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객실로 들어가지 않고 집무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르타냥은 이 저택의 단골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의 부탁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졌다. 하인은 트레빌에게 가서 다르타냥이 중요한 일로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5분 뒤에는 트레빌이 집무실에 들어와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왔느냐고 다르타냥에게 묻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아직 9시 25분밖에 안 됐으니까 찾아와 뵈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르타냥이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벽시계를 45분 전으로 돌려놓았던 것이다. 9시 25분이라고? 트레빌이 벽시계를 보면서 외쳤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보십시오, 대장님. 저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 나는 좀 더 늦은 줄 알았지. 그래, 용건이 뭔가. 그러자 다르타냥은 왕비에 대해 한참 이야기했다. 왕비에 관한 걱정을 털어놓고 버킹엄 공작과 관련된 추기경의 음모에 대해 자기가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 그의 태도가 침착하고 태연한 데다 트레빌 자신도 추기경과 왕과 왕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눈치채고 있는 터라 다르타냥의 말을 납득했다. 시계가 10시를 쳤을 때 다르타냥은 트레빌의 방에서 물러나왔다. 트레빌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폐하와 왕비를 성심껏 섬기라고 당부한 다음 객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간 다르타냥은 지팡이를 놓고 온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서둘러 계단을 올라가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서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시계바늘을 제자리로 돌려 놓았다. 그러고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증인이 생긴 것에 안심하면서 층계를 내려와 곧 바깥 거리로 나왔다. 제11장 복잡하게 얽힌 음모. 트레빌시를 방문한 뒤 다르타냥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름길 대신 가장 먼 길을 택해서 생각에 잠겨 걸어갔다. 이렇게 정처 없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때로는 한숨을 짓거나 미소를 짓기도 했다. 다르타냥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보나시오의 부인을 생각하고 있었다. 수습 총사에서 이 젊은 여인은 이상형의 여인이었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데다 궁중 비밀까지 꿰뚫고 있어서 그 우아한 얼굴에는 매력적인 진지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도 그에게 완전히 무관심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연애 초보자에게는 그것처럼 저항하기 어려운 매력도 없다. 뿐만 아니라 다르타냥은 몸을 뒤지고 난폭하게 굴려던 악당들의 손에서 그녀를 구해주었고 이 중요한 도움 덕택에 두 사람 사이에는 애정으로 쉽사리 바뀔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 있었다. 다르타냥은 벌써 공상의 날개를 타고 그 젊은 여인의 심부름꾼이 다가오는 장면을 상상했다. 심부름꾼은 만나자는 편지와 함께 금 목걸이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에게 건네준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당시에는 젊은 기사가 왕에게 금품을 받는 것이 조금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도덕관념이 엄격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불륜 상대에 대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고 기사의 연인이 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소중하고 오래가는 기념품을 선물함으로써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애정을 그 선물의 경고함으로 지키려고 했다.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의 힘을 빌려 출세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미모 밖에는 내세울 게 없는 여자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내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도 자기가 가진 것밖에는 줄 수 없다는 격언도 그래서 생겼는지 모른다. 돈 많은 여자는 돈을 주기도 했다. 그 기사도 시대의 영웅들 중에는 애인이 두둑한 돈자루를 안장에 달아주지 않았다면 무훈을 세우기는커녕 전투에서 승리 한번 거두지 못했을 사내들이 수없이 많았다. 다르타냥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골뜨기의 우유부단함은 얇게 칠한 광택제나 덧없이 피었다 지는 꽃잎이나 복숭아 껍질의 솜털 같아서 삼총사 친구들의 짓궂은 충고라는 바람에 날려가 버렸다. 다르타냥은 당시의 풍습에 따라 파리를 전쟁터처럼 생각했다. 파리는 플랑드르나 마찬가지였다. 플랑드르에는 스페인 군대가 있었고 파리에는 여자가 있었다. 도처에 싸워야 할 적이 있었고 져야 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다르타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좀 더 고상하고 청렴한 감정이었다. 자파상 보나시웨는 자기가 부자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멍청한 걸 보면 지갑끈은 분명 부인이 쥐고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보나시웨 부인이 그에게 불러일으킨 감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사리사욕은 그 감정에서 막 싹트기 시작한 연정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거의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젊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똑똑한 여인이 부유하기도 하다는 생각은 싹트기 시작한 연정을 억누르기는커녕 오히려 그 감정을 키우기 때문이다. 유복한 생활이 보장해주는 귀족적인 관심과 취향에는 아름다움과 잘 어울리는 것이 많다. 고급스러운 흰 스타킹, 실크 드레스, 레이스 달린 스카프, 예쁜 구두, 머리에 맨 산뜻한 리본이 못생긴 여자를 미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겠지만 예쁜 여자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것은 손이다. 특히 여자의 손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부지런히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르타냥은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언젠가는 백만장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그 행복한 변화는 아주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여자가 이런저런 물건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사주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큰 절망일까. 여자는 부유하고 남자가 가난하면 남자가 사주지 못해도 여자 스스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여자는 보통 남편의 돈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편에게 고마워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르타냥은 누구보다 다정한 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당분간은 친구들에게 충실하고 싶었다. 자파상 아내와의 연애를 머릿속에 그리면서도 친구들을 잊지 않았다. 예쁜 보나시웨 부인은 생드니 들판이나 생제르맹 시장으로 함께 산책을 나가고 싶은 여자였다. 아토스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도 함께 가서 자랑해야지. 오래 걸으면 배가 고파지는 법. 다르타냥은 조금 전부터 시장길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 산책이 끝나면 즐거운 식사를 하는 거야. 식사를 하면서 한쪽 손으로 친구의 손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애인의 발을 만질 수도 있을 거야. 친구들이 위급하거나 공경에 빠질 때는 내가 당장 달려가서 구해줄 수 있어. 그런데 다르타냥이 큰 소리로는 모른다고 잡아떼면서 작은 소리로는 반드시 구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경찰 손에 넘겨버린 보나시웨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솔직히 말하면 다르타냥은 그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설령 했다 해도 그가 어디에 있든 잘 지내고 있겠지 하는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다. 사랑이란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독자들이여 안심하시라. 다르타냥이 집주인을 까맣게 잊고 있거나 또는 집주인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른다는 핑계로 그를 잊어버린 척하고 있어도 나는 그를 잊지 않고 있으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나도 사랑에 빠진 가스코뉴 젊은이처럼 행동하겠다. 그 훌륭한 상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자. 다르타냥은 앞날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밤의 어둠을 향해 이야기하고 별들에게 미소를 던지면서 쉐르 슈 미디 가를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라미스의 집 근처에 이르자 그를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플랑쉐를 보내 쥐덫으로 당장 와 달라고 부탁한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다. 플랑쉐가 왔을 때 그가 집에 있었다면 당장 포스아웨르 가로 달려갔을 텐데 그곳에서는 아토스와 포르토스밖에 만나지 못했을 테니 세 사람 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폐를 끼쳤으니 소동을 일으킨 이유를 설명해야 마땅하다고 다르타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예쁜 보나시웨 부인에 대해 이야기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의 가슴은 아직 아니라 해도 그의 머리는 이미 보나시베 부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첫사랑에 빠진 남자에게 신중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첫사랑에는 큰 기쁨이 따르기 때문에 그 기쁨은 넘쳐 흐르게 마련이다. 넘쳐 흐르지 않으면 기쁨의 숨이 막혀 버릴 것이다. 파리는 2시간 전에 어두워졌고 오가는 사람도 뜸해지기 시작했다. 생제르맹가에 시계들이 11시를 알렸다. 날씨는 따뜻했다. 다르타냥은 아사스 가의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면서 보시라르 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린 향기를 들이마셨다. 그 향기는 저녁 이슬과 밤 바람에 생기를 얻은 정원에서 발산된 것이었다. 멀리 광장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몇몇 술집에서 취객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지만 닫힌 덧문 때문에 소리가 약해져 있었다. 골목 끝에 이르자 다르타냥은 왼쪽으로 구부러졌다. 아라미스가 사는 집은 카세트가와 세르방도니가 사이에 있었다. 카세트가를 지나자 쥐방울 나무와 참 의아리 나무에 뒤덮인 친구의 집 현관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 세르방도니 가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망토를 걸치고 있어서 다르타냥은 처음엔 남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몸집이 작고 망설이는 듯한 태도와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를 보고는
금세 여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게다가 그 여자는 자기가 찾고 있는 집이 어느 집인지 확실히 모르는 듯 눈을 들어 위치를 확인하고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다르타냥은 호기심이 일었다.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고 말하면 어떨까? 보아하니 젊은 여자 같은데 아마 얼굴도 예쁠 거야. 그래, 하지만 이런 야심한 시간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자라면 분명 애인을 만나러 왔을 거야. 제기랄, 내가 가서 미래를 방해하면 곤란하지. 그러는 동안에도 젊은 여자는 여전히 집과 창문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이 근처에는 저택이 세 곳밖에 없었고 길거리에 면한 창문은 두 개뿐이었다. 그중 하나는 아라미스의 집과 나란히 서 있는 저택의 창문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아라미스의 집 창문이었다. 그래, 신학자의 조카딸이 생각났기 때문에 다르타냥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분명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비둘기 같은 처녀가 내 친구의 집을 찾고 있다면 우스운 일이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좋아, 아라미스. 이번에야말로 진상을 밝혀내고 말겠어. 다르타냥은 거리에서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에 돌 의자 옆에 몸을 숨기고는 최대한 움츠렸다. 젊은 여자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다. 가벼운 발소리가 그녀의 위치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작은 기침 소리까지 들렸다. 기침 소리로 미루어 보아 여자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울 것 같았다. 다르타냥은 그 기침 소리가 신호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같은 소리로 응답해 준 것이 여자의 망설임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여자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여자는 단호한 걸음걸이로 아라미스의 집 덧문으로 다가가더니 손가락을 구부려 일정한 간격으로 덧문을 3번 두드렸다. 저건 분명히 아라미스의 집이야. 다르타냥이 중얼거렸다. 위선자, 신학 공부를 한다더니 그 실체가 저거였군. 세 번째 노크가 끝나자마자 안쪽 창문이 열리면서 덧문 틈새로 불빛이 보였다. 아하, 현관문이 아니라 창문에서 엿듣고 있던 다르타냥이 중얼거렸다.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군. 그럼 이제 덧문이 열리고 여자가 창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겠지? 좋아. 하지만 놀랍게도 덧문은 열리지 않았다. 게다가 잠깐 너울거렸던 불빛도 사라지고 사방이 다시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다르타냥은 이런 식으로 끝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과 귀를 활짝 열고 계속 지켜보았다. 그의 생각이 옳았다. 잠시 후 안쪽에서 유리창을 2번 두드리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길거리에 있는 여자가 한 번 두드리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자 덧문이 빠끔히 열렸다. 다르타냥이 얼마나 열심히 지켜보고 귀를 기울였을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등불이 다른 방으로 옮겨져 있었다. 하지만 다르타냥의 눈은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게다가 가스코뉴 사람들은 고양이처럼 밤눈이 밝다고 한다. 다르타냥은 여자가 주머니에서 하얀 물건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여자가 재빨리 펼친 그것은 손수건이었다. 여자는 그것을 펼친 뒤 상대에게 한쪽 귀퉁이를 가리켰다. 다르타냥은 보나시웨 부인의 발치에 떨어져 있던 손수건이 생각났고 곧이어 아라미스의 발치에 떨어져 있던 손수건도 생각났다. 저 손수건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르타냥이 있는 곳에서는 아라미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를 아라미스라고 말하는 것은 창문 안쪽에서 창밖에 있는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친구 아라미스가 틀림없다고 다르타냥이 확신했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빠져 신중함을 잃어버린 것이다. 두 사람이 손수건을 들여다보는데 열중해 있는 틈을 타서 다르타냥은 은신처에서 슬그머니 나왔다. 그러고는 번개처럼 빠르게 그러면서도 발소리가 나지 않게 벽 모퉁이로 뛰어가 몸을 찰싹 붙였다. 거기라면 아라미스의 방을 구석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 순간 다르타냥은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밤중에 찾아온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라미스가 아니라
어떤 여자였다. 그러나 여자의 옷은 알아볼 수 있었지만 얼굴 생김새까지 분간할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안쪽 여자가 주머니에서 다른 손수건을 꺼내더니 바깥쪽 여자가 보여준 손수건과 교환했다. 이어서 두 여자 사이에 몇 마디 말이 오갔다. 그러더니 덧문이 다시 닫혔다. 창밖의 여자는 돌아서서 망토 두 건을 깊이 늘어뜨리고 다르타냥으로부터 네 걸음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을 지나갔다. 하지만 두 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너무 늦었다. 보나시오의 부인이라는 것을 다르타냥이 알아본 뒤였기 때문이다. 보나시오의 부인, 그 여자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을 때 이미 보나시오의 부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었다. 하지만 루브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라 포르투시를 불러달라고 그를 심부름 보냈던 보나시오의 부인이 11시가 넘은 한밤중에 또 다시 납치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다니 그게 과연 있을 법한 일인가?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볼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25살 여인에게 중요한 볼일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다. 하지만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 것은 그녀 자신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일까? 다르타냥은 속으로 자문했다. 그녀의 애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질투의 화신이 그의 가슴을 갉아먹고 있었다. 어쨌든 보나시오의 부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미행하면 된다. 너무 간단한 것이어서 다르타냥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보나시오의 부인은 벽감에서 동상이 떨어져 나오듯 벽에서 몸을 떼는 남자를 보고 게다가 뒤따라오는 발소리를 듣고는 나지막이 비명을 지르면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다르타냥은 그 뒤를 따라 달렸다. 거치적거리는 망토 때문에 마음껏 달리지 못하는 여자를 따라잡은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거리를 3분의 1쯤 달려갔을 때 따라잡았다. 가엾게도 여자는 피로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기진해 있었다. 다르타냥이 어깨를 잡자 그녀는 땅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으면서 숨죽인 목소리로 외쳤다. 죽일 테면 죽이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거예요. 다르타냥은 그녀의 허리에 팔을 감고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여자의 몸이 축 늘어지면서 기절할 것 같았다. 그래서 다르타냥은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그녀에게 헌신할 것을 맹세했다. 사실 이런 맹세는 아기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보나시오의 부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그러나 목소리는 효과가 있었다. 여자는 그의 목소리가 귀에 익었는지 눈을 다시 뜨고는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르타냥인 것을 알아보자 이번에는 기뻐서 환성을 질렀다. 오, 당신이었군요. 당신이에요. 하느님 고맙습니다. 예, 접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지켜주라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저를 따라오신 것도 그래서였나요? 여자는 애교가 철철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상대를 놀려대기 좋아하는 성격이 다시 나타났고 적인 줄만 알았던 사람이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자 두려움도 말끔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을 발견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어떤 여자가 내 친구 집 창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당신 친구라고요? 보나시베 부인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예, 아라미스는 나와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아라미스라고요? 그게 누구죠? 아니, 아라미스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이름은 난생 처음 들어요. 그럼 그 집에 간 것도 처음인가요? 물론이죠. 그 집에 젊은 남자가 살고 있다는 것도 몰랐나요? 네, 총재라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럼 당신은 남자를 찾아간 게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에요. 게다가 당신은 제가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아라미스의 친구가 분명합니다. 그건 몰라요. 그 여자는 아라미스의 집에 묵고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누굽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보나시오의 부인,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여자요. 하지만 가장 수수께끼 같은 여인이기도 하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손해보는 거라도 있나요? 아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욱 사랑스럽습니다. 그럼 당신 팔을 빌려주세요. 기꺼이 빌려드리죠. 이젠 뭘 해드릴까요?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어디로? 제가 가려는 곳으로. 얼마 가실 건데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문 앞까지 가서 당신과 헤어질 테니까요. 거기서 당신을 기다릴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럼 당신 혼자 집으로 돌아갈 건가요? 그럴지도 모르고 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 그때 당신과 동행할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직 몰라요. 나는 알 수 있겠군요. 어떻게요? 당신이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요. 그럴 거면 여기서 헤어져요. 왜요? 당신의 호의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데려다 달라고 귀족의 도움이라면 받겠지만 밀정의 감시는 사양하겠어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요. 그럼 싫다는 상대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무례한 사람. 그건 너무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요.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걸. 뉘우칠 방법은 없나요? 진심으로 뉘우치시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는 데까지 동행하게 해주신다면 뭐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런 뒤에는 저를 그냥 두고 가주실 거죠? 예. 제가 나올 때 엿보지 않을 거죠? 예. 맹세해 주실래요? 가문의 명예를 걸고. 그럼 저랑 팔짱을 끼세요. 자, 같이 가요. 다르타냥은 보나주의 부인에게 팔을 내밀었다. 그녀가 반쯤은 웃고 반쯤은 떨면서 그 팔을 잡았다. 그들은 아르프가의 끝까지 걸어갔다. 그곳에 이르자 여자는 아까 보시라르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머뭇거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떤 표시를 보더니 그게 찾는 문인 듯 그쪽으로 다가가면서 말했다. 여기에요. 이곳에 볼 일이 있어요. 동행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 왔다면 무슨 봉변을 당했을지도 모르는데 덕분에 무사히 왔네요. 하지만 이제 약속을 지켜주실 때가 됐어요. 전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요. 돌아갈 때는 걱정 없겠습니까? 도둑만 아니라면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도둑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한테서 뭐 빼앗아갈 거라도 있나요? 몸에 돈 한 푼 없는데. 문장이 수놓아진 아름다운 손수건을 입고 계시는군요. 무슨 손수건이요? 당신 발치에 떨어져 있기에 내가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드린 손수건 말입니다. 쉬, 조용히 하세요. 저를 망신주고 싶으세요? 말 한마디에 그렇게 떠는 걸 보니 게다가 그 말을 남이 들으면 망신당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걸 보니 위험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당신도 잘 알고 있군요. 아, 잠깐만요. 다르타냥은 그녀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외쳤다. 좀 더 마음을 다 잡고 털어놓으세요. 내 눈을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헌신과 호의 뿐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알아요. 그러니까 제 비밀을 말하라면 솔직히 털어놓겠어요. 하지만 남의 비밀은 다른 문제예요. 좋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내겠습니다. 그 비밀은 당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마땅히 내 비밀도 되어야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자는 다르타냥이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칠 만큼 진지하게 외쳤다. 제발 제 문제에는 참견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일을 도우려고 하지도 마세요. 당신이 저한테 호의를 가지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도움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 말을 믿으세요. 더 이상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에게 저는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를 만난 적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아라미스도 그래야 합니까? 다르타냥이 화가 나서 물었다. 벌써 몇 번씩이나 그 이름을 들먹이시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니까요. 그의 집 덧문을 두드렸으면서도 그를 모른다고요? 이것 보세요, 부인. 내가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얼간이인 줄 아세요? 제 입을 열게 하려고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또 있지도 않는 사람을 꾸며낸 거라고 솔직히 인정하세요. 지어내는 것도 꾸며내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친구분이 그 집에 살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세 번째 되풀이하는데 그 집에는 내 친구가 살고 있고 그의 이름은 아라미스란 말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지겠죠. 지금은
아무 말씀도 마세요. 내 가슴을 열고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군요. 그러면 거기에 숱한 호기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고 나를 가엾게 여길 텐데, 거기에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당장 내 궁금증을 풀어줄 텐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빠르지 않나요? 여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그건 사랑이 너무 빨리, 그것도 난생 처음으로 나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20살도 안 됐어요. 젊은 여자가 그를 슬쩍 쳐다보았다. 이것 봐요. 나는 벌써 낌새를 챘었어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3달 전에 나는 하마터면 아라미스와 결투를 할 뻔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아까 아라미스의 집에 있던 여자한테 당신이 보여준 것과 똑같은 손수건 때문이었지요. 그 손수건에도 내가 본 것과 똑같은 문장이 수놓아져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계속 같은 질문만 되풀이하니 정말 피곤하군요. 하지만 당신은 분별 있고 현명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손수건을 가지고 있다가 붙잡혀서 압수 당하기라도 하면 당신의 평판이 위태로워지지 않을까요? 왜요? 손수건에 새겨진 CB는 제 이름인 콩스탄스 보나시웨의 머리 글자일 뿐인데 뭐가 걱정이죠? 까미유드부와 트라시의 머리 글자일지도 모르죠.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제가 위험해진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말해도 당신은 질문을 그만두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위험해진다는 걸 알아두세요. 내가요? 그래요. 나를 알면 감옥에 갇힐 위험도 있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나는 더더욱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봐요. 젊은 여자가 두 손을 맞잡고 간청했다. 제발 군인의 명예를 걸고 귀족의 예의 범절에 따라 이제 그만 가주세요. 잠깐만요. 시계가 자정을 치고 있군요. 12시에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젊은이가 절을 하면서 말했다. 그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죠. 안심하세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지 않을 거죠? 염탐하지 않을 거죠? 곧장 집으로 갈 겁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보나시웨 부인이 한 손은 그에게 내밀고 다른 손으로는 벽 속에 감추어진 노커를 잡으면서 외쳤다. 다르타냥은 여자가 내민 손을 잡고 뜨겁게 입을 맞췄다. 아, 차라리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르타냥이 거친 말투로 외쳤다. 여자들은 정중하고 세련되게 꾸미는 것보다 그런 태도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의 깊이를 드러내고 이성보다 감성이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보나시웨 부인이 어루만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아직도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다르타냥의 손을 꼭 쥐면서 덧붙였다. 오늘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못하란 법은 없죠. 언젠가 제가 자유로운 몸이 되면 당신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럼 내 사랑에 대해서도 똑같은 약속을 해 주실 겁니까? 다르타냥이 기쁨에 넘쳐 외쳤다. 어머나,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저 자신을 구속하고 싶지 않네요. 그건 당신이 제게 어떤 마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럼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만 가질게요. 아,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분입니다. 다르타냥이 아쉬운 듯 말했다. 당신은 내 사랑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너그러움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신세에 갚을 날이 있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아, 당신은 나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주는군요. 오늘 저녁을 잊지 마세요. 그 약속을 잊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때와 장소가 적당하면 모든 걸 기억해낼 테니까요. 자, 그럼 그만 가보세요. 제발요. 12시 정각에 만나기로 했는데 벌써 늦어버렸어요. 늦어봤자 5분입니다. 예.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분이 5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그렇죠. 제가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고 누가 말했죠? 그럼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남자군요? 아, 남자구나. 다르탄양이 외쳤다. 이러다간 또 말싸움이 벌어지겠어요. 보나시웨 부인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초조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아,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간다고요? 당신을 믿을게요. 그리고 성의를 다할 겁니다. 설령 내 성의가 어리석은 짓일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 그는 손을 놓고 쉽지 않은 손을 억지로 뿌리치듯 떼어놓고 달려갔다. 그러자 보나시의 부인은 아까 덧문을 두드릴 때처럼 작은 문을 일정한 간격으로 천천히 3번 두드렸다. 그때 다르타냥이 길모퉁이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자파상의 예쁜 아내는 문 안으로 사라졌다. 다르타냥은 계속 걸었다. 보나시의 부인을 염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가려는 곳이나 그녀와 동행할 사람에게 그의 목숨이 달려있다 해도 다르타냥은 약속한 대로 집에 돌아갔을 것이다. 5분 뒤에는 포수아웨르가에 접어들었다. 가엾은 아토스.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오늘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를 거야. 나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갔겠지. 집에 돌아갔다면 그 사이에 어떤 여자가 왔었다는 걸 알았겠지. 아토스의 집에 여자가? 아라미스의 집에도 분명히 여자가 있었어. 정말 이상한 일이야. 일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군. 아마 좋지 않게 끝날 겁니다. 나으리. 나쁘게 끝날 거예요. 어떤 목소리가 대꾸했다. 다르타냥은 그것이 플랑새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생각에 몰두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다르타냥도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면서 골목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 골목 끝에 그의 방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었다. 뭐? 나쁘게 끝난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르타냥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온갖 골치 아픈 사건이 다 일어났다니까요. 어떤 사건? 우선 아토스 씨가 잡혀갔어요. 잡혀가? 아토스가 잡혀갔다고? 아니 왜? 나리방에 계시다가 붙잡혀갔지 뭡니까? 아토스 씨를 나리로 착각한 거지요. 누구한테 잡혀갔지? 친위대요. 나리와 싸우다 쫓겨난 검은 옷을 입은 놈들이 친위대원들을 불러온 거죠. 아토스는 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 자기는 이 일과 아무 상관도 없다고 왜 말하지 않았지?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신분을 밝히기는커녕 저한테 이러셨어요. 지금 잡혀서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네 주인이야.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놈들은 내 주인을 체포했다고 생각할 테고 그러면 그 친구는 시간을 벌 수 있지. 내가 누구인지는 사흘 뒤에 밝힐 텐데 그러면 놈들도 나를 풀어줄 수밖에 없을 거야. 아토스 만세, 고결한 마음씨야. 다르타냥이 중얼거렸다. 정말 아토스다워. 그래 경찰들은 어떻게 했지? 4명이 아토스 씨를 끌고 갔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바스티유나 포르에베크로 갔겠죠. 2명은 검은 옷을 입은 놈들과 함께 남아서 나리의 방을 샅샅이 뒤지고 서류를 모두 가져갔어요. 나머지 2명은 방을 수색하는 동안 문에서 보초를 섰지요. 수색이 끝나자 놈들은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문도 활짝 열어놓은 채 모두 가버렸지 뭡니까?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기 오시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올지 몰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전했겠지? 그럼요. 그렇다면 자네는 여기서 움직이지 마.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오거든 나한테 일어난 일을 말해드리고 폼드팽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전해줘. 여기는 위험해. 이 집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트레빌 대장님께 달려가서 사정을 알린 다음 폼드팽으로 갈게. 알았습니다, 나리. 플랑셰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여기 남아있어. 다르타냥이 나가다 말고 돌아서서 하인에게 용기를 주려고 덧붙였다. 두려워하진 않겠지? 안심하세요, 나리. 나리는 아직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마음만 내키면 얼마든지 용감해질 수 있다고요. 마음만 내키면 돼요. 저도 피카르디 출신이라고요. 그럼 됐어. 자리를 뜰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는 각오로 자리를 지켜야 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리께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요. 좋아. 다르타냥은 말하고 나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녀석한테 사용한 방법이 효과가 있군. 기회가 있으면 또 써먹어야겠는걸. 그날 온종일 뛰어다녔기 때문에 다리가 좀 피곤했지만
그래도 그는 다리를 최대한 빨리 움직여 비의 콜롱비에 가로 갔다. 트레빌은 집에 없었다. 그의 총사대가 루브르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인 그도 대원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다르타냥은 트레빌을 만나야 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트레빌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다르타냥은 루브르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에사르 근위대 제복이 통행증 구실을 해줄 터였다. 그래서 그는 푸티오 귀스텐 가를 따라 내려간 다음 폭네프 다리를 건너려고 부두 쪽으로 올라갔다. 나룻배를 탈까 하고 잠시 생각했지만 나루토에 도착하자마자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는 뱃삭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게네고가 끝에 이르렀을 때 도핀가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남자였고 또 하나는 여자였다. 여자는 보나시웨 부인과 비슷했고 남자는 아라미스와 똑같아 보였다. 게다가 여자가 입고 있는 검은 망토는 다르타냥이 보시라르가의 덧문과 아르프가의 문간에서 보았던 망토와 똑같았다. 게다가 남자는 총사 제복을 입고 있었다. 여자는 두건을 끌어내려 얼굴을 가렸고 남자는 손수건을 얼굴에 대고 있었다. 둘 다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남들이 알아보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게 분명했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것은 루브르로 가고 있는 다르타냥과 같은 길이었다. 다르타냥은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다르타냥은 20걸음도 채 가기 전에 여자는 보나시웨 부인이고 남자는 아라미스가 분명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질투에서 비롯한 의심이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벌써 애인처럼 사랑하게 된 여자와 친구에게 이중으로 배신당한 셈이었다. 보나시웨 부인은 아라미스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느님을 걸고 맹세했다. 그런데 맹세를 한 지 15분밖에 안 됐는데 아라미스의 팔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다르타냥은 자파상의 아내를 알게 된 지 이제 겨우 3시간밖에 되지 않았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에게 납치될 뻔한 것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그녀가 다소의 은혜를 입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한테 무슨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우롱당했다는 생각만 들었을 뿐이다. 피가 치솟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모든 것을 분명히 하기로 결심했다.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는 미행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걸음을 빨리 했다. 다르타냥은 뛰기 시작하여 그들을 지나쳤다가 마침 그들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왔을 때 그들을 덮쳤다. 그쪽 도로 전체에 불빛을 던지고 있는 가로등이 사마리아 여인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다르타냥이 앞을 막아섰기 때문에 그들도 걸음을 멈추고 그와 마주 섰다. 무슨 일이요? 총사가 한 걸음 물러서면서 물었다. 그의 외국인 억양을 듣고 다르타냥은 자신의 직감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라미스가 아니군. 그가 외쳤다. 그렇소. 아라미스가 아니오. 놀라는 걸 보니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모양인데 너그럽게 용서해드리겠소. 나를 용서한다고? 다르타냥이 외쳤다. 그렇소. 낯선 사내가 대답했다. 그러니 비켜서시오. 나한테 볼 일이 있는 건 아닐 테니. 맞아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당신에게는 볼 일이 없어요. 하지만 이 부인께는 볼 일이 있지요. 부인에게? 하지만 당신은 이 부인을 모를 텐데. 낯선 사내가 말했다. 천만에요. 나는 이 부인을 압니다. 세상에. 보나시의 부인이 비난조로 외쳤다. 당신은 군인으로서 약속했고 귀족으로서 맹세했어요.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당신의 약속을. 다르타냥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내 팔을 잡으시오. 어서 갑시다. 낯선 사내가 말했다. 하지만 다르타냥은 이 뜻밖의 일 때문에 망연자실하여 총사와 보나시웨 부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총사는 2걸음 앞으로 나와서 다르타냥을 손으로 밀어냈다. 다르타냥은 뒤로 펄쩍 뛰어 물러나면서 칼을 뺐다. 그와 동시에 낯선 사내도 번개처럼 잽싸게 칼을 빼들었다. 이러지 마세요, 전하.
보나시웨 부인이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어 맨손으로 그들의 칼을 잡으면서 외쳤다. 전하? 다르타냥이 외쳤다. 문득 어떤 생각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전하라면 용서하십시오. 설마 당신이. 버킹엄 공작 전하세요. 보나시웨 부인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어요. 전하, 그리고 부인, 천만 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전하, 그래서 질투가 났던 겁니다. 사랑이 어떤 건지는 전하께서도 아시겠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참 훌륭한 젊은이요. 버킹엄이 다르타냥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다르타냥은 그 손을 공손하게 잡았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제의했으니 받아들이겠소? 루브르까지 20걸음 떨어져서 우리를 따라오시오. 그리고 우리를 염탐하는 자가 있거든 죽여버리시오. 다르타냥은 칼집에서 뺀 칼을 겨드랑이에 끼고 보나시웨 부인과 공작이 20걸음 앞서 가게 한 다음 찰스 1세의 고귀하고 멋진 재상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할 각오로 그들을 따라갔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젊은 경호원은 공작에게 충성을 증명해 보일 기회가 없었다. 젊은 여자와 멋쟁이 총사는 레첼가 쪽 출입문을 지나 무사히 루브르 궁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다르타냥은 곧장 폼드팽으로 갔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다르타냥은 그들에게 폐를 끼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그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잠깐 생각한 일이 있었는데 혼자서 끝내버렸다고만 말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니까 세 친구는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고 버킹엄 공작과 그의 안내자를 따라 루브르 궁의 복잡한 미로 속으로 들어가 보자.